한 40대 어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서요. 젊을 때부터 하는 사람들은 부자. 원래 부자인 사람들. 엄마 아빠 돈 많아. 어이씨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목은 겁나 멋져요. 상호작용. 참나. 이런 제목은 별로야. 그 분자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과 반발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조그맣게 얘기해요. 그거 RGF의 M1M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뭐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분자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럼 이런 분자라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너네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분자라는 건 나눌 분자, 나뉘어진 입자잖아요. 너와 너가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면 니들 다 하나하나의 분자인 거야. 하나하나의 분자. 그럼 왜 너랑 나랑 나뉘어져 있니? 너랑 나랑 인력이 작기 때문에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분자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한 걸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온결합 생각해봐. N=1마, N=1마, N=1마지. 걔네들은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뉠 수가 없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죠. 제 물 빠지는 소리야. 아닌데? 오토바이 소리. 그러면 결국은 이온결합 애들은 나뉘어지지가 않고 그들의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NaCl 분자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분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디에만 사용되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에만 사용되는 단어. 오케이? 이거 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에만 사용되는 단어. 그래서 우리 공유결합 물질도 원자결정과 분자결정이 있잖아. 그럼 그 분자결정이 바로 뭐라는 거야? 분자. 그럼 원자결정. 생각나시나요 이거? 원자결정 또는 공유결정. 생각 안 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로 있는 거. 한 덩어리로 있는 거. 그럼 공유결합의 99%가 분자예요. 그럼 1%,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이런 친구들.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정사면체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분자가 일컬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물론으로 돌아왔어. 아니 그러면 이 분자라고 하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진짜 의미는 바로 뭐니? 약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자 다시 분자 간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약한 힘을 다루겠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분자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분자를 하나는 전기를 띠는 분자, 극성 분자. 안 띠는 건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그들의 힘도 극성끼리 당기는 힘, 무극성끼리 당기는 힘, 극성과 무극성끼리 당기는 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어떤 힘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냐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너네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극성 분자 자 여기 HCl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무극성 분자 여기에다가 네온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온 원자번호 10번이고요. 중심에 10 플러스 있죠. K껍질에 전자 하나 조개, L껍질에 전자가 8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봐. 요 친구가 없으면 여기 있는 이 네온은 10개의 전자가 고르게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오케이? 그런데 전기를 띤 HCl 분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전자가 끌려오니까 너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상하는 거야? 여기부터 내가 이렇게 쭉 다가올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뭐야? 나 이제 싫은데? 에이씨, 저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여기 있던 이 전자가 저쪽 끄트머리로 밀려나겠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도 밀려나고요. 여기 있던 전자도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러면 처음에 고르게 퍼져 있던 이 전자들이 자, 반딩을 한번 해볼까요? 왼쪽은 전자가 부족하다. 반대는 전자가 좀 많네. 이렇게 전자의 중요한 단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어머나 어머나, 그럼 전자가 한쪽으로 쏠렸네요. 아, 이렇게 전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은 전자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죠? 헐! 그럼 뭐야? 얘는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됐네.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플러스가 되었네.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랬더니만 얘네들 맞불 어떻게 돼? 일로 와. 쫙 달라붙겠죠. 이렇게 생기는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할 설명을 이제 용어를 써서 설명할 거야. 전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치우칠 편자.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쳤어.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라 그래? 편해 라고 하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뿔마, 극이 생겼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니? 편극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럼 편극 때문에 원래는 전기를 띠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전기가 없었는데 전기를 띠게 됐죠. 전기가 유도되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자, 원래는 전기가 없었는데 유도가 돼서 불마가 되었죠. 이런 걸 유도된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는 입자, 유도쌍극자 또는 유발된 거죠. 그래서 유발쌍극자 또는 진짜 전자가 움직여서 지금 순간 생긴 거야. 만약 얘가 사라지면 다시 돌아가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뭐라고 부르는 거니? 순간적으로 생기는 쌍극자, 순간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유도쌍극자라는 말은 지금 분명히 극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야. 원래부터 그냥 극성 분자는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은 쌍극자야. 그런데 얘는 무극성이었는데 새로 생긴 거 순간쌍극자. 그럼 뭐야? 그럼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편극 때문에 얘네들 인력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편극에 의해서 생긴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분산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분산력이란 편극, 그러니까 뭐가 쏠려서 전자의 쏠림에 의해서 생긴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산력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용어 세 개가 쭈루루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말은 너무 많은 말을 써요. 영어로 딱 한 단어야. 유도되었다가 뭐야? induce죠. 그래서 이게 induced dipole입니다. 뭐 단어가 아니야. 뭐야. induced dipole이 뭐야. 쌍, 두 개, 주 아니야? 그게 뭐야? 폴이잖아, 폴. 진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 영어를 직역한 거야. 그래서 유도쌍극자, 유발쌍극자, 순간쌍극자. 너네 교육과정은 이거를 주로 씁니다. 순간쌍극자. 이 전만 해도 다 유발쌍극자였어. 물리는 유도라는 단어를 쓰죠. 어떤 단어 떠올라, 물리? 유도자기자. 유도전류? 그래, 유도기전력. 유도전력. 그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이거하고 아주 똑같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럼 뭐야?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극이 더 잘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편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야. 그러니까 편극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니? 이렇게 따진다면 1번 아니 전자가 조금 있을 때보다 전자가 많이 있으면 전자가 많이 지우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편극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자 우리 이제 또 커먼센스. 모든 원자나 분자는 중성이죠. 그럼 전자의 개수가 많다는 건 양성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럼 양성자가 많으면 대체적으로 중성자도 많아요.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 게 질량수.
즉 전자의 개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무엇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냐면 분자량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꼭 비례하진 않죠. 그럼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이 잘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건 거시적 표현이야. 졸라 어려운 표현이죠? 대강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잖아? 미시적 표현으로 쓰면 전자수라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나오는 거니? 표면적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표면적? 자, 둥글둥글한 어떤 분자가 있어. 둥글둥글한. 그럼 얘네들은 전자가 쏠리잖아요? 그럼 이 쏠린 전자가 금세 원상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쌍극자가 다시 원상복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애를 막 눌러가지고 삐죽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갔잖아. 그럼 돌아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돌아가기가 아까보다 어떻게 돼? 더 어려워지죠. 그럼 이렇게 둥근 놈하고 길쭉한 놈이 있어. 자, 수학 표면적은 누가 더 작을까요? 왼쪽이 더 작죠. 그러니까 이들의 표면적은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클수록 뭐가 잘 일어난다는 거야? 편극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전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나? 말도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편극이 잘 일어난다는 걸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가 있느냐? 아, 편극이 잘 일어나면 순간쌍극자의 극성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들의 무슨 역도 커지는 거냐면 분산력도 커지는 거야. 그럼 이거를 증명하는 게 바로 뭐니? 분산력. 바로 뭐니? 얘들의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분산력이 클수록 그들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니야. 그럼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결과적,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H2라고 하는 게 있어. 분자량 2구나. N2 분자량 28, O2 분자량 32, Cl2 분자량 70. 잠깐만, 그지? 괜찮아. 네, 이런 거는 다 알려줘. 그럼 H2 분자량이, 그럼 선생님이 꼭 왜 2 이런 걸 예를 들었니? 분자의 모양이 똑같거든요. 다 조랭이떡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 자, 분산력이 분명히 이렇게 갈수록 커질 거다 예상을 하는 거야. 왜?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의 개수가 많죠? 그래서 편극이 잘 일어나고 순간쌍자 크고 분산력이 크대. 그럼 그게 진짜인지 녹는 점으로 확인한단 말이죠. 그럼 수소기체 이들의 끓는 점. 그럼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253도. N2는 끓는 점이 얼마니? 마이너스 196도. 얘는 끓는 점이 얼마니? 마이너스 183도. 얘는 끓는 점이 얼마니? 마이너스 34도야. 헐. 점점점 높아지는데 딱 맞네. 그것도 봐라. 분자량이 많이 차이 나면 차이도 많이 나. 분자량이 조금 차이 나면 차이도 조금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내가 미시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런 미시적이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니?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중요한 거야. 헬륨과 수소기체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그럼 이런 수소기체와 헬륨을 비교하면 얘네들은 끓는 점이 분자량이 2와 4야.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들어갈 때는 큼직큼직하게 들어갈 때 분자량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분자량이 2하고 4야. 무려 분자량이 2배가 됐죠. 하지만 얘네들은 분자량 때문이 아니라 미시적 표현. 자, 이들의 전자의 개수를 세볼까요? 그럼 얘네들은 전자의 개수 H2. 자, 원자 번호 1번이니까 H가 2개면 전자 2개. 그럼 헬륨은 하나가 분자나? 그러니까 2번이니까 전자 2개. 헐! 전자 개수가 똑같네. 그럼 전자 개수가 똑같으면 이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니? H2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헬륨은 요 따위로 생겼단 말이죠. 단원자 분자? 헐! 그럼 이들의 표면적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아!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수소에 끓는 점이 더 높다는 뜻이겠네. 그렇다면 이들의 끓는 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유, 끓는 점 또 한글로 쓰고 있네. 자, BP. 그럼 여기는 수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53도야. 헬륨의 끓는 점은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69도가 되는 거야. 훨씬 낫죠. 그럼 너네 봐봐. 헐! 자, 우리 화원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들의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작아지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놈이 바로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헬륨. 반지름도 작은데 동그라네. 그러니까 표면적이 어때? 겁나 작을 수밖에 없겠죠. 어머. 그럼 헬륨은 분산력이 어떻다는 거야? 매우 작죠. 그러니까 자, 실제 존재하는 기체 중에 분산력, 즉 분자하는 인력이 가장 작은 원소가, 작은 물질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헬륨. 그래서 실제 기체 중에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기체가 바로 뭘까요? 헬륨. 이거 물리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럼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조건 1번 분자량 작을수록 아까 한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아니라 바로 땡그랗게 생겨야 되죠. 그러려면 단원자 분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헬륨이 그 조건에 가장 맞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끓는 점도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끓는 점을 가지고 있죠. 어머나. 그러면 선생이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 그럼 요점은 바로 뭐야? 야, 전자기수가 적을수록 분산력이 작아. 아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는 걸 극성이 다가와서 한쪽으로 쏠린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무극성 분자끼리는 그럼 인력이 없나?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끼리는 자, 여기에 네온이 있고요. 여기에 네온이 있어요. 그럼 네온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없냐고요? 노.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자, 이제 편극을 설명하는 거야. 이 편극이라는 건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명할 땐 얘가 다가왔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편극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거냐면 어느 순간에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전자가 10개가 있어.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전자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전자 10개가 막 간격을 유지하면 틱틱틱틱틱 이렇게 다니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움직이든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쪽으로 확 쏠린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고르게 퍼져 있는 게 확률적으로 0에 가까울 거야. 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전자가 쏠린다는 건 이 어느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항상이라는 말이 더 옳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거의 항상 전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쏠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설명 길게 어렵게 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편극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극성 분자든 극성 분자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얘네들은 편극은 항상 일어난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편극을 설명할 때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분자로 설명했잖아. 그러면 쟤는 물 빠지는 소리. 설마 오늘은 안 넘치겠지? 그렇다면 NaCl이라고 하는 이온은 편극이 없을까? 그럼 거기에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자, Na 플러스 전자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전자 있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에도 편극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이온 결합력에 비하면 그 편극은 엄청나게 작은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잽도 안 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을 얘기할 때는 편극 따위는 얘기가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자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그 편극이라고 하는 힘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얘가 어느 순간에 하나가 딱 뚫렸어. 그럼 쏠리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것 때문에 또 이거 영향을 받아서 전자 밀리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거야? 인력이 작용하죠? 이런 인력을 우리는 무슨力이라고 부른다고요? 분산력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내가 유치하게 이 분산력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당연히 분산력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전자의 쏠림에 의해서 생기는 인력. 그런데 그게 다 전자 때문이라며? 그럼 전자가 많으려면 분자량도 큰 게 좋다며? 그래서 좀 유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자량이 낳을 산, 올해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분자량이 낳은 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냥 분산력은 결국은 분자량에 비례하는 힘이구나.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거시적으로 볼 때인 거야. 이렇게 아주 가벼운 애들이 들어갈 때는 미시적으로 표면적도 전자수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R제곱분의 M1, M2 아까 표현할 때 분자량이 클수록 인력이 크다고 한 거구나. 그게 바로 이런 편극을 설명하는 단어인 거죠. 오케이? 아니 그러면요. 네 번째, 극성분자랑 극성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은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극성분자를 다른 말로 쌍극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쌍극자 간의 힘 극성분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극성분자에는 분산력이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자를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분산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극성 분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극성 분자에서 자, 분산력의 유무를 볼 거야. 그럼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도 분산력을 가지고 있고요. 극성 분자도 분산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분산력 말고 이제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간의 힘은 없지만 극성 분자는 쌍극자 간의 힘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올 거니?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단어. 화학원에서 간단하게 수소결합을 얘기하는데요. 수소결합? 정은아, 수소결합이 뭐야? 수소랑 수소랑 플루오린이 어. 산소랑 질소랑 결합하는 거랑 그 분자랑 사이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걸 또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수소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분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야. 전기를 띈 분자, 안 띈 분자. 그러니까 야, 분자에는 어떻게 분류를 하니? 그건요, 목성 분자와 극성 분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는 극성이 강하고요. 누구는 극성이 약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극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2.1과 3.0의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어. 그럼 가운데 공유한 전자를 CL이 꽉 차! 0.9 차이만큼 세게 끌고 갔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건 2.1과 4.0이야. 헐. 1.9의 힘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확 끌고 오겠죠? 그럼 얘는 나는 마이너스, 너는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극성을 띠지만 얘네들의 극성이 어떻다는 거야? 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클수록 그들의 극성의 정도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분자들끼리 작용하는 힘도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많이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류의 천재잖아. 특별히 많이 센 놈만 따로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
새로운 분류인 거야. 다 인위적인 분류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우리가 불렀다는 거야. 수소 결합 물질이라고 따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 분류,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건 다 사람이 정한 거야. 그럼 어떻게 사람이 정한 거니? H와 아까 얘기한 거죠? 전기음성호가 제일 크네. 두 번째 크네, 세 번째 크네야. 그럼 H와 FONE, 자 여기에 강조하는 단어 직접 붙어 있어야 돼. 공유 결합한 물질.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수소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H와 F가 직접 공유 결합한 물질은 사실은 HF밖에 없습니다. H와 O가 직접 공유 결합한 물질 물이죠. H2O. 가장 대표적이야. 그런데 O와 H가 직접 공유 결합한 물질에 또 다른 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에탄올. 그러니까 에탄올도 무슨 결합 물질이야? 수소 결합 물질. 왜 이렇게 구부리죠? 이거? 여기 이렇게 리모브 전자상 있죠? 다 구부러진 거야. 104.5도로. 그럼 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뭐가 있니? O하고 H가 공유 결합한 거. 자, 또 구부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아세트산. 아니, 실제 각도까지 다 고려해서 그린 거예요. 어머나. 그럼 아세트산도 수소 결합 물질인가요? 당근. 오케이? 이것도 수소 결합 물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봐봐. 어떤 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직접 공유 결합한 부위만 있으면 이 부위죠? 수소 결합 물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케이? 와!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끌어당겼죠? 그러니까 여기는 O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H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시약 O도 봐봐. 자,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여기 O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요 아세트산 분자 하나를 그렸어. 그럼 요 옆에 다가오는 또 다른 아세트산 분자는 어떻게 될 거니? 내가 플러스야. 그럼 옆에 있는 분자에 마이너스를 이리 와. 너 마이너스 아니다. 와. 붙자. 이렇게 붙겠죠. 아이고 안 붙여주네. 붙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 옆에 오는 또 다른 아세트산 분자는 어떻게 될 거니? 얘가 뿔마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끼어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얘를 그렇게 뒤집어서 또 한 번 뒤집어서 끼워봐. 자, H, O, C, 찍찍, O, C, H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끌고 갔으니까 델타 H가 플러스, 여기 이렇게 끌고 갔으니까 O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수소 결합이란 수소 결합 물질의 H와 이웃하는 분자의 O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요들 사이에는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얘와 얘 사이에도 이리와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겠죠. 요것이 수소 결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화학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요 결합을 A결합, 요 결합을 B결합 이렇게 묻습니다. A가 수소결합이야? B가 수소결합이야? 이렇게 묻죠. 그럼 수소결합이란 수소결합 물질의 H와 이웃하는 분자의 O 또는 F 또는 N 사이에 작용하는 비교적 강한 인력, 이거를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절대로 이걸 수결합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공유결합입니다. 어머나. 그럼 뭐야? 실제로 아세트산 분자가 이렇게 있나?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아세트산은요, 실제로 아세트산 용액 있잖아? 거기서 팍!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꼭 두 개가 어떻게? 합체. 그래서 얘네들 두 개가 합체, 이합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구조적 특성이죠.
이런 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분자량을 잰단 말이야. 그럼 아세탄의 분자량이 60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얘네들 분자량 이런 계산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잖아? 정말 2배씩 측정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왜 60이라는 걸 아는데 2배로 계산이 되지?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런 수소결합으로 2개씩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아세트산이 이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수소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그냥 강한 인력 이렇게 안 합니다. 비교적 강한 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분자 간의 힘은 무극성 분자 간의 힘과 극성 분자 간의 힘,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수소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무슨 결합력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야. 수소결합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극성은 당연히 없죠. 그럼 일반 극성 분자는 얘가 없죠. 그러면 수소결합 물질은 수소결합력 당연히 있겠죠? 그럼 얘 당연히 분자들, 전자들 졸라 많죠. 그러니까 분산력이 있겠죠. 당연히 극성 분자니까 극성 분자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어떤 게 가장 강한 힘이니? 수소결합 물질이 가장 강한 힘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해서. 왜냐하면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무극성 분자도요. 전자의 개수가 졸라 많아. 즉 분자량이 엄청 큰 무극성 분자야. 그럼 걔는 수소결합력까지 발라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 힘을 비교할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가냐면 분자량이 비슷할 때 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분자량이 비슷하면 가장 강한 힘이 바로 뭐라는 거야? 수소결합력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럼 이거는 어떤 거를 예를 들 수가 있냐면 I2 생각해봐. 자, I2는 분자량이 얼마인가? I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 그치 너무 크지? 한 번 더 이래 외운 적 없죠. 53번이야. 그거 엄청나죠? 그래서 얘 원자량이 128인가? 나 진짜 못 외운다. 128 맞을 거야. 그러니까 분자량은 엄청나죠. 그럼 얘 상황에서 어떤 상태야? 고체 상태죠. 그럼 녹는 점 끓는 점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 겨울 끓는 점이 몇 도밖에 안 돼? 100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수소결합력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큰 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장도 보잖아.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꼭 그렇게 비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선생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럼 문제에서 어떤 게 제일 커? 무슨 인력이 제일 커?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는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건 다 해석이야. 그러니까 외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아까 이제 O하고 H 있죠. 그럼 N하고 H로 들어가는 거 볼까요? N하고 H가 고유결합한 물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암모니아 NH3가 나오죠. 그런데 바로 암모니아야. 암모니아에 H 하나가 다른 거랑 붙어있고 여기에 NH2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이것도 수소결합 물질. 자, 혹시 NH2를 뭐라고 읽어주는지 알아요? 그게 무슨 작용 작용기. COOH는 뭐라고 읽어요? 나는 가르치는데 다 까먹는군요. 뭐죠? 이거 되게 쉬워. 카본, 옥시전, 카복시. 카복시. 카본에다가 옥시전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그냥 이렇게 연결해 있는 거야. O 여기잖아. 이거 빼고 이렇게 카복시. 그 되게 단순한 거예요. 카복시인데 얘는 콩글리시. H 플러스가 들어가면 산이잖아. 그래서 얘를 카복실산이라고 읽습니다. 전부 다 영어로 읽든가.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전부 다 영어로 읽든가. 전부 다 영어로 읽으면 여기에 이제 형용사형 들어가서 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하튼 우리 말로는 카복실산이라고 읽어요. 자, 카복실산이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있냐면 이게 암모니아잖아. 얘가 니네 다 알아요. 아미노 그룹이에요. 아미노산 할 때 그 아미노입니다. 아미노산 할 때 그 아미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얘네들이야. 너네들 이제 DNA가 어떻게 생겼나 모르잖아. 몰라요. 맞아, 몰라요. 혹시 DNA를 구성하는 게 염기 다 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무슨 AT라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듣보자? 듣보자. 몰랐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럼 DNA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본 적 있어요? 우리 생체 내에 있는 이 가장 기본이 DNA가 두 줄로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그럼 그 두 줄이 이렇게 끊어질 수 있어. 그럼 끊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 있다는 건 끊어지기 쉽다는 건 그 결합이 강한 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적 강한 결합이야. 바로 DNA 두 줄 사이가 다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 생체 내에 수소결합이죠. 근데 생체 내에 수소결합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인체 내 자체가 다 물이잖아요. 그 물인데다가 수소결합은 어디서도 일어나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결합들이 수소결합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DNA 수소결합, 단백질 수소결합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구조에서 알아내는 거야. 그 물 분자가 수소결합 물질이네. 그러니까 물 분자의 H와 이웃다른 분자의 O 사이에 점점점점점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볼 거야. 이건 바로 어떤 거냐면 자 이제 그래프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축은 주기야.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분자량이 커지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걸 나타낸 거냐면 다 수소화물이야. 14조. 탄소. 그럼 탄소는 결합성이 4줄이니까 수소가 결합하면 CH4. 정사면체 완전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C 밑에 SI가 있죠. CH4, SiH4, GH4, 그 다음에 SNH4. 얘네들은 다 분자 구조가 정사면체를 다 무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에는 무슨 역밖에 없어? 분산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도 높아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건 무극성 분자구나. 그런데 이제 14족은 아무리 해도 수소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15족의 H3 16족의 OH2 수소결합 물질이죠. 17족의 FH 수소결합 물질이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럼 N 밑에 뭐가 있어? P. 그럼 PH3와 NH3는 분자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떻게 생겼어? 하고 점점 H 3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극성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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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성분자야. 그런데 NH3만 무슨 결합 물질이야? 수소결합 물질. 그런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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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성이면서 분자량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소결합 물질 H2S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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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성 분자량이 커지겠죠. 동일한 조건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귀찮으니까 외워줄게요. 자, 어떤 게 나오는 거니? 2주기의 H와 F, 17조 화합물, HF의 끓는 점은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아요. 오, 분자량 19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1 더하니까. 그럼 HCl은 끓는 점이 요만큼. HBr은 요만큼. 그 다음에 HI는 요만큼이야. 헐. 얘는 비교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3주기, 4주기, 5주기야. 그럼 이들의 분자량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럼 이들의 분자량은 HF보다 HCl이 더 크고요. 쓰다 말았네요.
HBR이 더 커지고요. HI가 더 커지겠죠. 얘들 분산력은 얘가 제일 크겠구나. 그럼 이제 에이씨 안 주어져. 극성 정도로 한번 볼까요? 극성의 크기 자 4.0, 3.0, 2.8, 2.1. 그러니까 여기의 차이는 1.9 차이 나죠. 전경성 차이. 얘는 3하고 2.1이니까 0.9 차이 나죠. 이건 2.8이랑 2.1이니까 0.7 차이 나죠. 이건 2.5니까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0.4 차이. 헐, 뭐야? 얘가 겁나 크네. 차이 많이 나네. 많이 나네. 많이 나네. 그럼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과연 끓는 점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월등히 높았죠. 그런데 끓는 점 봐봐. 요렇게 됐죠. 그럼 이제 아까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들의 끓는 점은 극성의 영향을 더 받았을까? 분산력의 영향을 더 받았을까요? 극성은 방향이 왼쪽으로 벌어졌죠. 그런데 분산력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벌어졌죠. 결과적으로 끓는 점이 오른쪽으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7쪽 할로젠의 수소화합물은 끓는 점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다고요? 분산력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분자량보다 극성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분자량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오케이? 그럼 분자량의 차이가 조금 나면 걔네들은 극성의 영향을 더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는 극성의 영향을 더 받고 언제는 분자량의 영향을 더 받았다를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화학들은 다 이렇게 표가 주어지는 거야. 그 표를 보고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아, 이제 우리 반 되면 가는 거야, 이제? 그래,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액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이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나와. 액체는 다음 주 내내 물만 설명할 거야. 이 세상에 액체 물밖에 없어요. 고체는 뭐 이거는 되게 이제 머릿속에 뭔가 좀 그림을 좀 그리는 애들이 그 그림이 어렵다 말까 중간점만 그림 그리지 뭐지. 그거 있잖아. 주식 나는 중. 그치. 아니 그거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슨 이렇게 정사람체 뭔가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총 개수 세는 거 있잖아요.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뭐인지 까먹었어. 12개인가 8개인가. 힘들다. 베이스, 너 베이스 12개 따질 거 말하는 건가 보다. 내 머릿속에 그림이 약간 잘못 그려놓은 거. 그래서 그 유튜브를 좀 참조해야 돼. 그 입체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였어 유튜브에. 유튜브는 그런 걸 보려고 보는 거야.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따뜻한 물 밑에 있던 설탕이 다 아래 가라앉아서 마셨어. 아니 그니까 그걸 잘 저어야지. 안 좋고 그냥 이렇게만. 그 플라스틱이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되게 몸에 안 좋대요. 아이고 빨랑빨랑 저으면 괜찮거든. 참나. 야 그런 거 생각했으면 우리 먹을 게 한 개도. 야 이 종이컵은 이거 그냥 이거 안에 종이 아닌 거 알죠? 이게 그럼요 다 코팅한 거지 안 그러면 물 다 빠져나오지. 수소랑 물질인데. 얘 수소랑 물질인데. 안녕히 오케이. 아 집에 가는 거야? 아니요. 영어 가는 거야? 네. 야, 나 지금 저 민경이 이만 그냥 가져오고 싶다. 와, 어떻게 이마가 저렇게 예쁠 수가 있냐. 세상이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